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드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오늘 2월 7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2026년도 1월이 지났고 벌써 2월의 첫째 주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자, 올해는 제가 강조한 게 분산 투자죠. 예, 분산 투자. 분산을 강조했습니다. 자, 2016년 퓨어, 예, 분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예, 작년에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배우셨고, 자, 올해는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3년 동안 인공지능 때문에 올라온 주식들이 많지만 올해는 3년 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오죠. 예, 그래서 자, 그것들을 골고루 가져가시는 게 수익률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2025년 말에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올해 전망을 얘기 드리면서 자,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왠지 제가 왜 그랬냐면 2021년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자,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다들 집에서 유튜브 보실 때 자, 뭐 디스턴스 러닝도 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마가라고 불렀나요? 자, 아무튼 자, 빅텍들이 많이 올랐다가 2021년에 거품이 좀 빠졌습니다. 네, 2022년에도 많이 빠졌는데, 자, 그때 2021년에 많이 올라온 게 가치주들이 자, 1년 동안 굉장히 잘하면서 S&P 500이 올라가서 자, 그때 생각이 좀 나서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테크주들이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았고요.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야, 어디로 들어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자, 가치주들 중에 뭐 홈디포라든지 P&G라든지 뭐 코스코라든지 1년 동안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요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 뭐 중소형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중소형주까지 자, 올라오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보시면은 뭐 한국 같은 데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유럽도 좀 올랐고요. 그래서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죠. 자, 이게 꺾이려면은 경기가 침체가 오면은 다시 꺾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침체 신호가 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S&P 500 일 동안 이번 주에 보합이고요. 예, 다우가 2% 올랐고 러셀이 2% 올랐고, 예, 배당주가 6%나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 빠졌고. 자, 요거를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0.91%만 빠졌네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가 선방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S&P 500이 1.27% 올랐고요. 예, 다우가 4.27% 정도 올랐죠. 러셀이 7.59%나 올랐습니다. 자, 배당주만 투자하셨어도 올해 14.73%네요. 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은 어느 정도 분산을 잘 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8%가 잘하고 계시고, 자, 마이너스 1% 이상이 지금 49%입니다. 그냥 반반이네요, 저희 마을.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뭐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S&P 500이 1.27% 올랐죠. 자, 1월 달에 오른 것만큼은 올랐습니다. 다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제 잘 회복을 해서 1월 달에 오른 것만큼 회복이 됐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원래는 1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그 해는 올라간다. 자, 이게 1950년부터 나온 통계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좋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수익을 잘 내려면은 좀 떨어질 때 줍줍을 잘 하고 올라갈 때 열매를 잘 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분산도 잘 해놔야겠죠. 그래서 뭘 투자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흐름은 확실히 나스닥이 좀 약세고요. 네, 그 다음에 다우라든지 배당주들, 중소형주들 정말 잘합니다. 다우가 5만을 돌파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공매도들이 열심히 활동하기 좋은 시기예요. 네. 변동성이 높고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은 자, 올라갔다가 자, 내려오는 종목들, 너무 올라온 종목들에 공매도를 치면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공매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지금 S&P 500이 거의 7점 근처까지 올라가면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들이 들어오는데 이유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고점 부담, 뭐 밸류에이션 부담, 그다음에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프레저하죠. 깨지기 쉬운 단계다 보니까 공매도들이 이제 미디어랑 같이 세력을 이뤄서 들어오면은 이 공매도들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야. 아시죠? 10,000개 이상의 해치펀드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올해 나스닥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그렇고요. 네, 그래서 2026년에도 곰들이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막 떨어뜨리고 바닥에서 줍줍하고 네, 올라오면 또 막 떨어뜨리고 예, 줍줍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곰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다행히 예, 빅스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네, 23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20을 넘어갈 정도로 예, 시장이 힘들었어요. 자, 이런 거를 엘리오 커브라 그러죠. 네, 엘리오 파동이라 그러나요. 자, 아무튼 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빅스가. 자, 그래서 다행히 빅스는 안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자, 목요일까지 엄청난 예, 공포가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고, 자, 공포가, 예, 피오가 34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탐욕 구간으로 몇 번 올라왔었죠. 12월에도 1월에도. 자, 그때 혹시 열매를 땄다가, 자, 이번에 줍줍을 했는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소프트웨어든 기술주든 이게 극강의 공포까지 내려갔을 거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뭐 3, 4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우가 예, 배당주들은 극강의 탐욕까지 올라갔고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죠. 뭐 중소형주들은 뭐 한 중리까지 내려왔을 거고 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한 예, 공포를 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 쪽에 뭐 QQQ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자 올해는 좀 예, 힘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이렇게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공포가 어디서 많이 왔냐면은, 예, 오라클 26% 떨어지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17%, 그냥 팔란티어 25%,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들, 세일즈폴스, 인투이, 서비스나우, 뭐, 스노우 등등 해가지고 다들 막 20% 이상씩 떨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포를 일으킨 거예요. 예, 뭐, 믿었던 아마존 뭐 실적 발표 나서 떨어진 건데, 여기선 공포가 좀 덜 왔고,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공포를 좀 일으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까지 떨어뜨리면서 공포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공포를 일으켰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들어서 녹색들은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던 홈디포, 월만, 뭐 P&G, 자 산업재라든지 뭐 에너지 주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소프트웨어 예, 종목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공포가 여기서 왔죠. 네, 그래서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20%까지 올라왔었는데 자, 이번에 20% 이상 떨어지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4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S&P 500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 곰들이 이쪽을 공격을 진짜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야, 주제가 이거였어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제 책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2월달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2월달 작년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 참 주제도 정말 잘 잡아. 그죠? 딥식. 자, 기억나세요? 딥식. 중국의 딥식 모델이 나와서 미국의 인공지능 모델들이 타격을 입을 거다. 다 따라잡힐 거다. 이런 얘기는 나오면서 주식시장 떨어뜨렸죠. 이번에는 엔트로픽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근데 실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이제 법률 시장이 그렇게 조용한 상황이 아니고 와, 엔트로픽이 한 번 공격한 게 아니에요. 2번 연타로 공격했어요. 예, 그 다음날은 금융 리서치를 한다. 와, 금융 리서치, 뭐 월가 쪽으로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두 개가 나오면서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게 뭐죠? GPT예요. 챗 GPT이고 두 번째가 제미나이예요. 엔트로픽이 점유율이 아주 적어요. 근데 이게 제공한다 그래서 엔트로픽을 사용할 거냐? 완전히 진짜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한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블룸버그에서 막 미디어에서 뭐 미디어의 얘기를 또 퍼나르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 얘기를 하니까
와, 그러니까 다 던져놔요. 예, 딥시기, 우리 딥시기 얘기했는데 딥시기만큼 이번엔 엔트로픽을 이용해서 공매도들이 활동을 잘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은 것 같아요. 예. 40% 떨어졌으니까 40% 먹었겠죠? 와, 진짜 돈을 이렇게도 잘 벌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왕이 구해줬어요. 네, 젠슨왕이 나와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대체한다는 게 가장 비논리적인 거다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은 인공지능 모델들 위에 5단계 케이크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이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소프트웨어죠. 예, 이거를 대체해요. 전혀 다른 분야다. 4단계, 5단계. 자,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망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망치를 만들어 쓰진 않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망치고요. 네,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 망치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해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곰들이 공격한 게 반도체예요. 지나치게 자본 투자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반도체 쪽에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AMD가 실적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대감을 예상도 전망도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곰들이 이유 없이 떨어뜨리기 시작했죠. 네, 단체로 몰려가서 공매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AMD만 영향 원래 받는데 AMD만 영향 받은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떨어뜨리고 예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떨어뜨리고 예 반도체들을 다 떨어뜨렸죠. 심지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까지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게 또, 예, 여기서 또 돈을 많이 드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이제 곰들이 이용했던 공포감이 요거죠. 네, 그래서, 빅텍들의 자본 투자가 너무 많다. 그만, 돈을 많이 쓰니까, 예,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거다. 비용을 많이 쓰니까, 예, 당장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니지 않냐. 뭐, 오래 걸리지 않겠냐. 이런, 이론을 또 얘기를 하면서, 예,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알파벳이,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본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를 공격했고 자 이번 주에는 구글이 실적 발표 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는데도 이거 이용해서 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잘 막아냈죠.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이 2천억 달러 쓴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자본 투자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비용을.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온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텍이 6,500억 달러를 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을 했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아마존을 잡으면서 네,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자,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작년에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마존이 작년에 1,280억 달러 썼는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2,000억 달러 쓴다 그러죠? 구글도 920억 달러 썼는데, 이번에는 180억 달러. 와,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720억 달러 썼는데 이번엔 1250억 달러. 메타도 990억 달러.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쓴다. 투자하면 좋은 건데, 그죠? 투자하면 좋은 거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이거를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긴 하지만은 또 채권 발행까지 하면서, 이렇게 650억 달러,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6,500억 달러니까 천조 정도 되는 거죠, 천조. 와, 천조를 씁니다. 예, 천조국에서, 예, 빅텍들이 천조를 써요. 회사 4개가 천조를 써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다 그러니까 다들 부담이 되는 거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거를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 군데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오전에도 얘기 드렸고요. 예, 그저께 오전에도 작년에 얘기 드렸죠. 근데 어제 야데니가 나와서 얘기를 똑같이 비슷하게 해주더라고요. 투자가 매출을 많이 내고 있지 않냐. 어닝도 잘 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경제도 지금 자본 투자로 부스트가 많이 되고 있죠.
데이터 센터 짓고 사람도 고용하고 뭐 에너지 기업도 부스팅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 자본 투자가 잘 되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요. 정부에서 옛날에 뭐 공항 왔을 때 후보댐 지으면서 뭐 여러 가지 공사를 져서 돈을 푸는 거랑 약간 비슷한 효과인데 이런 KPX 투자로 경기가 너무 좋지 않냐.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주식 기술주들을 파는 게 별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의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산업 자체가 하이퍼 스케일러라 그래요. 너무 많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빅텍들이. 자, 그래서 지금 산업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구조다. 우리가 자본 투자에 비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데니가 살렸고요. 젠순왕이 나와서 한 번 더 살렸습니다. 와, 저희의 구세주죠, 젠순왕. 계속해서 이번 주에 여기저기 출연도 하고 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거 도와줬죠. 어제는 CNBC에서 나와서 자본 투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7년에서 8년 정도. 그래서 반도체들을 여기서 살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AMD, 엔비디아 어제 뭐 브로드컴 다 폭등했죠. 반도체들 다 폭등했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용하고 가능한 거다. 서스테이너블 한다.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도.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젠스왕이 얘기했지만은, 자, 계속해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이고 인공지능 기업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낼 것이고 계속해서 더블 수익을 낼 것이다. 2배씩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4번을 강조해서 얘기를 자 해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반등을 그래서 해준 겁니다. 자, 이런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야데니도 말하고 젠슨왕이 말한 게. 자, 그래서 곰들이 쇼커버를 급하게 하면서 주식이 어제 크게 역대급으로 반등을 자 해준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곰들이 공격한 게 뭐 네 번째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곰들이 공격한 게 네 번째가 비트코인이었죠. 암호화폐. 자, 요거 누가 대표적으로 공격했죠? 마이클 버리. 자,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 거다. 암호화폐는 캐스케이딩 병, 전방위적 폭락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딴 사람은 나와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목표 주가는 0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딱 이렇게 마이클 버리가 한마디 얘기해주면은 곰들이 뭐 우르르 몰려와서 답합니다. 여긴 공매도가 못 붙기 때문에 다 갖다 팔죠. 자, 그래서 심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9만 불까지 올라가던 게, 자, 이번 주에 들어서서 그나마 7만 불, 8만 불 때 지켜주다가 7만 불이 깨지면서 쫙 밀렸습니다. 6만 불까지 내려갔죠. 와,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은행들, 암호화폐 채굴에 도움을 주는 반도체 기업들,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그런 핀텍 회사들, 거래소 뭐 등등 해가지고 모두 영향을 받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지수도 같이 떨어지죠. 주식시장에 이게 영향을 자 많이 미쳤습니다. 스페큘레이티브한 주식까지 다 떨어졌죠. 자, 민주식들 가치 없는 것들 이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 자, 가치 없는 추측성 투자들, 은두 스페큘레이티브 하다 그러면서 떨어뜨렸고, 자, 이래서 주식시장에 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자, 이게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암호화폐가 또 떨어진 데는 트럼프의 지지도까지 떨어진 것도 있죠. 다시 41%로 반등을 했는데 이번 주에 38%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한 이래로, 그러니까 당선된 이래로 작년 11월 이래로 쭉 올라왔다가 10만 불도 넘어가고 12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10월 달부터 리퀴데이션이 일어나더니 10월 달부터 뭐 트럼프의 인기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쫙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뭐 한 5만 5천 불에서 한 6만 5천 불, 뭐 6만 불 때였죠. 자, 그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때로 돌아온 거죠, 박스권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행히도 예, 요 문제도 6만 불까지 내려갔다가 예, 반등이 좀 됐습니다. 예, 6만 불에서 예, 6만 예, 7천 불로 반등을 해서 10% 정도 반등을 해서 주식 시장에 좀 안정감을 준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의 지지도도 38%에서 41%로 3%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런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곰들이 공격을 굉장히 잘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근데 예, 또 방어 세력들이 예, 롱이죠. 예, 불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황소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예, 방어를 해줘서 예,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좀 심각한 게 다섯 번째로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던 예, 그런 상황이었죠. 자,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시경제는 실적 쪽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예, 지난주에 이제 임명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흔들렸죠. 월요일까지 흔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케빈 워시가 과연 매파적으로 나갈 거냐, 비둘기파적으로 나갈 거냐. 자, 이런 문제로 흔들어 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아시죠? 네, 그래서 달러가 막 약세가 되고 뭐 이렇게 되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케빈 워시를 임명을 하면서 요거를 좀 막아준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관심이 없다, 걱정 안 한다 이러더니 예, 결국 케빈 워시를 임명을 하면서 그래도 달러가 좀 안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구 떨어졌었죠. 95까지 떨어지고 뭐 계속 떨어질 것 같았는데, 자, 케빈 워시 임명하면서 다시 자, 달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100 이상으로 올라오진 않았고요. 적당하게 올라와주면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 임명은 정말 호들갑스러웠죠. 네, 그래서 3일도 안 갔습니다. 자, 하루만 영향 미치고 네, 주식시장이 달러가 안정되면서 반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셧다운이 있었죠. 네, 그래서 부분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상원만 통과됐고 예산이 안 통과되면서 하원에서 투표가 안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펀딩 데드라인을 지나면서 정부가 셧다운이 됐어요. 원래 정부 셧다운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지난번 작년에 43일 동안 셧다운이 됐던 적이 있죠. 그 기억이 있으면서 이번에 부분 셧다운이긴 했지만 이것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갑자기 나와야 될 비농업 부분, 실업률, 경제지표가 안 나오기 시작했죠. 구인도 안 나왔고, 자, 그래서 요거 통계가 또 발표가 안 돼. 그래서 불확실성을 키웠는데, 자, 다행히도 바로 종결이 됐습니다. 하원이 예, 승인을 해주면서 예, 국토부 빼고는 예, 이제 예산이 9월 30일까지 이제 잘 통과가 됐고요. 자, 요것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할 게 별로 없죠. 이제 세 번째는 예,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다. 지정학적 위험이 또 올라가서 이것도 주식시장에 이번 주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자, 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 좀 컸던 문제인데, 자, 그래서 예, 구축함들이 뭐 항공모함이 지금 예, 이란 근처까지 막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막 일어나고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자, 이것도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트럼프 푸시 있죠. 따꼬가 나오면서 자, 급하게 막 수습을 해요. 달러 떨어지니까 케빈 워시 임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정부 셧다운 되니까 예, 빨리 예산안 통과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란 문제 생기니까 이란하고 빨리 대화를 또 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푸시죠. 트럼프 따꼬 예,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금이 지정학적 문제로 쭉 올라갔다가 안정이 되니까 다시 떨어졌다가 케빈 워시 예, 들어오고 예, 다시 지정학적 이란 문제로 다시 올라갔다가 5천이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뭐 이란 문제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예,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고 뭐 여전히 잔존한다 그래서 한 4,900불대에서 지금 안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은이 진짜 변동성이 컸죠. 자, 은도 막 120불까지 갔다가 완전히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폭락했다 다시 올라왔다 70불대에서 다시 자, 안정이 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은은 진짜 예, 변동성이 큰 스페큘레이티브한 예, 그런 투자자들, 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컸지만은 뭐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결국 시정학적 문제가 기름값을 너무 많이 올렸었죠. 그래서 50불 밑에 있던 게 70불까지 올라가면서 몇 프로가 올라갔나요? 네, 거의 4, 50%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좀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자, 뭐 대화가 됐다, 대화가 안 됐다, 대화가 됐다 이러면서 기름값이 60불대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좋은 현상이고요. 자, 트럼프는 이제 이 불확실성을 본인이 다 해결하고, 네, 지지율이 41%로 올라가니까 이제 자화자찬을 하죠. 자, record stock market, national security driven by the great tariffs. I'm predicting 100,000 on the Dow by the end of my term.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우가 5만을 찍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지난번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주식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에 진심이신 분이에요, 트럼프는. 예, 작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따꼬가 긴가민가 하면서 작년에 올라왔는데 진짜 주식시장에 진심이에요, 이분은.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다우가 10만까지 갈 거다. 지금 5만 뚫었는데 10만까지 앞으로 2배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자, 일단은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 아니고 더 이상 주식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사건은 안 만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앱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내부 IC 문제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이란 문제를 일으켰다가, 협상하면서 또 끝냈죠. 이제 외부 문제로 이제 돌렸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번 주에 잘 올라오던 다우하고 러셀 2000이 떨어지면서 조금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상 청구 건수가 갑자기 예상보다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구인 자체가 2020년 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잡 오프닝이 거의 8,900만씩 되다가 갑자기 구인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해고가 900만이 600만 가까이 떨어졌고요. 해고 자체가 또 늘어났어요. 176만까지. 뭐 챌린저 잡컷도 나왔지만은 해고가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쵸? 네. 지난주에 나왔던 소비자 자신감도 80m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침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충격을 좀 덜 받았는데, 이번에 노동지표가 3개가 연속으로 목요일날 나오면서, 좀 충격을 줬죠. 미국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우려가 나와서 다우하고 중성주가에 떨어뜨리면서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목요일날 정말 힘들었었어요. 믿었던 분산 투자마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죠. 자, 그래서 10년물이 지금 4.20. 와. 그래서 10년물이 지금 4.3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은 4.30이 바닥이 아니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죠. 거기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지금 4.1대까지 내려갔다 4.20에서 자 안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물도 보시면은 3.6에서 갑자기 3.4까지 떨어졌죠. 너무 빠르게 채권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안전자산이 채권이 들어오니까 주식시장이 좀 불안함을 느꼈죠. 요것들도 다행히도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제 잘 나왔어요. 심리가 안 좋고 사람들이 해고가 많이 당해서 걱정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심리가 좋네. 아직도 4개월 연속 올랐네요. 57로. 약간 선행지표죠. 후행지표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건 더 어떻게 보면 후행지표인데, 실업률도 아직은 이제 4.4%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주에 다 얘기 드렸죠. GDP도 4.4%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아틀란타 GDP 나우도 4.2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시간의 제조 PMI도 아직까지 좋죠. 5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보여주고 있는 S&P에서 나온 제조업 PMI도 역시 52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ISM 제조업 PMI도 자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자 50으로 넘어왔죠.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서비스 PMI도 아직 50이 넘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자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미시간 쪽에 선행지표죠. 어제 나왔는데 물가가 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으로, 경기가 좋은데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이런 확신이 다시 한번 들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PPI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자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근원 PC는 아직 3% 밑으로 2.8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CPI도 2.80 정도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2.7, 2.8. 자, 근원도 2.6으로 자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걱정할 만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자, 연준도 일단은 케빈 하씨가 들어오고 금리를 내릴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5월 15일 임명된 이후에 이제 6월 17일 날 연준회의에서 3.2에서 3.5로 금리 한번 내린다가 7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3.25로 이제 두 번 정도 내린다가 지금 보시면은 한 4%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또 유지가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내리지 않을까. 이제 경기가 오히려 안 좋았던 그런 게 금리 인하율을 오히려 좀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주 반등에도 또 도움을 많이 줬죠. 10년물 채권금리, 2년물 채권금리에도 좀 도움을 줬고요. 자, 그래서 연준은 뭐 경제 전망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올해 4.4%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미국의 위험은 미국의 부채 문제. 자, 어제도 부채를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사주는 게 계속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 부채 문제는 여전히 38조 이상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여전히 달러는 떨어져 있고 채권 가격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잘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든 곰들의 공격을 이번 주에 잘 막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또 해야겠죠. 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창수님 얘기처럼 AI 때문에 구인구직이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공포입산 시장. 자, 저희는 이제 정치 경제 상황은 이렇고요. 곰들이 공격한 건 이런데, 자,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피어 앤 그리드가 지금 45죠?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저희는 IT 쪽이 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 피어 기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우라든지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이제 탐욕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기회가 적정 주가 밑으로 떨어진 게 있고, 얘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탐욕 구간으로 이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일단 주시장 폭 자체가 넓은 게 굉장히 좋아요. 폭락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폭락을 기대하기에는 자 아직 괜찮고 침체 신호가 오지 않는 이상, 자 풋옵션 레이시오도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거의 바닥을 쳤죠. 0.80까지. 자 그래서 풋옵션 팔자에 베팅하는 공매도도 어느 정도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 어제 쇼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마다 만기되는 ETF라든지 주식의 옵션들이 있죠. 그게 다 커버되는 걸 어제 목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빅스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엘리엇 파동을 그리고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15일 밑으로 5일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20 밑으로도 빠졌고 5일인 지금 18.59로 빠지면서 모멘텀이 꺾였어요. 빅스도 70 근처 과열로 가더니 자 52까지 과열기가 쭉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것도 좀 다행이고, 자 그 다음에 S&P 500이 어제 반등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 15일을 다 뚫고 올라왔죠. 모멘텀을 살렸습니다. 자 RSI도 52로 올라왔고요.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제 곰들이 사용할 소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자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S&P 500의 기업의 73%가 5년 평균 70%, 10년 평균 66%보다도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데 실적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100%고 IT는 거의 뭐 90%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죠. 메타라든지 구글도 88% 정도 되는 상황이고 헬스케어도 85%. 자, 이미 소비재, 필수 소비재도 75%, 6% 이렇게 넘어갑니다. S&P 500보다 잘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매출이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죠. 주당 순이익도 76%의 기업이 S&P 500 기업에 5년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5년 평균인 78%, 10년 평균 76%그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주당 순위의 예상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부합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S&P 500 기업들보다도 커뮤니케이션, IT, 에너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산업재들 다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자, 올해 수익도 12% 이상 상승한다고 골드만삭스도 얘기했고요. 기관들도 평균 목표 주가 7,600 이상 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이 7,600이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 뭐 장기적으로 올해도 통화량도 풀리고 금리도 내려가고 뭐 전반적으로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떨어지는 게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입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QQQ가 조금 아직은 좀 힘이 들어요. 그냥 완전히 올라왔다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5일 이동 평균선을 못 넘어왔어요. 아직 분위기가 완전히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바닥인 34를 뚫고 44까지 10이나 올려줬기 때문에 좀 희망을 걸어보죠. 그래서 자, 다음 주에 특히 3주 있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가 계속 끌어주면은 QQQ가 살아나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빅텍들이 6,500억 달러나 돈을 더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엔비디아는 좋죠. 자, AMD도 좋고 브로드컴도 좋고 그죠? 다 좋습니다. 자, 다우가 너무 좋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RSI가 60이래요.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빅스 얘기 드렸고 이제 러셀 2000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5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RSI가 57밖에 안 돼요. 올라갈 여력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 이제 반등 한번 했기 때문에 자, 모멘텀이 다 5일, 15일로 넘어와서 QQQ 빼고는 그래도 조금 모멘텀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가 시작되죠.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분산 투자가 굉장히 다시 한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화이팅 하고요. 자, 중소형주 중에 이제 나스닥도 있어요. 이제 기술주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올라와 주면은 자, 나스닥도 좀 희망이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항상 얘기 드리지만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MMF 마켓에 2023년에 1.3조 달러였던 게 지금은 거의 7.8조 달러까지 지금 MMF 마켓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많아요. 단기 채권 현금에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그동안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단기 채권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지금 3.5%를 주긴 하지만은 뭐 계속 떨어지겠죠. 단기적으로 침체 온다는 얘기가 없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금리를 높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3%, 2% 계속 떨어질 텐데 빨리빨리 들어와야겠죠.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작년부터 일어난 현상이 한 2, 3% 떨어지면 들어오죠. 작년 11월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3, 4개월에 한 번씩 오고 자, 뭐 한 달에 한 번씩 2, 3%씩 좀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모든 곰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될 거냐? 그 정도 충격을 다시 받을 수 있냐? 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자, M2 통화량도 너무 많아요. 지금 저축성 통화, 미국인들의 소득이 늘고 있어요. 월급도 늘고 있고, 그래서 자, 해고는 많이 당했지만은 또 부자들 빈부격차가 좀 심한 편이고 부자들의 소득은 계속 늘고 있어요. 자, M1 통화 시중에 풀리는 통화도 늘고 있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연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예요. 지금 2015년 뭐 이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자, 이번 주에도 뭐 버블 붕괴다 이러면서 공포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 많은데 버블 붕괴. 자, 지금 버블 붕괴 아닙니다. 완성기예요. 이제는 5차 산업혁명을 바라볼 때예요. 5차 산업혁명이 버블이다. 이거는
이해가 좀 돼요. 아직은 2028년부터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죠. 2030년이나. 자, 그래서 우주라든지 양자라든지 뭐 아니면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은 이제 수익이 조금 안 나는 상황이라서 약간 밈 주식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쪽이 많이 오르면 버블이다, 버블을 빼고 가자 이러면 말이 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에너지, 데이터 센터, 반도체, 뭐 클라우드 여기까지는 버블일 수가 없고요. 그 위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 LLM 모델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모델들은 조금 버블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오픈 AI가 매출이 아직은 크게 나진 않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제 플러스가 나는 시기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기라서. 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네,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177억 달러는 분기로 낸 상황이고, 자, 지금 아마존 더 심하죠. 360억 달러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본 투자하는 것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는 못 따라옵니다. 이걸 어떻게 따라와요? 1000조를 쓸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정부가. 예, 미국도 안 돼요. 빅텍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클라우드 시대. 자, 이런 시대가 왔고요. 자, 얘기 드렸지만 빅텍의 매출 자체가 받쳐주고 있어요. 아마존은 매출이 거의 7천억 달러. 자, 애플도 4천억 달러, 구글도 4천억 달러 늘어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3천억 달러. 자, 메타도 2천억 달러. 자, 엔비디아도 거의 1,700억 달러 정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운영 마진도 좋아요. 네, 비용 자본 투자에서 운영 마진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60%가 넘어가고 70% 넘어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40%가 넘어가고 메타도 40%. 자, 구글도 30% 넘어가죠. 애플도 자, 애플은 안 하고 있지만 자, 아마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10%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생성형 AI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오픈 AI에, 자, 제미나이가 1등이고, 그래서 아까 엔트로픽의 클라우드가 법률 서비스,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지만 채택하는 기업들이 아주 적습니다. 네, 청록색 보시면 알겠지만 2%도 안 되는 기업이 시장을 흔든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오픈 AI가 법률 서비스,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제미나이도 못하고 있고 오픈 AI도 못하는 걸 엔트로픽이 한다고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자, 일단은 5단계, 자, 5 레이어 중에 밑에 3단계가 수익을 잘 내는 구조고 위에 2단계까지 수익을 더 잘 내주면 소프트웨어는 이미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은 완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릴 게 다음 주인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실적 구글하고 아마존한테 좀 기대한 게 있는데 실적은 나오고 오히려 떨어뜨렸지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이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다른 주식들이 잘했어요. 다우 러셀이전. 자, 그러면서 시장의 폭이 넓은 게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농업 부분 고용 실업률이 수요일날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졸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다우하고 러셀 2000이 월화까지 과열기간을 끌어올려주면 여기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일날 물가는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물가보다는 수요일날 나오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충격만 잘 이겨내면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충격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거의 신경 안 쓰고 지금 다우하고 러셀 2000이 과열된 다음에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거나 비농업 부분 고용이 떨어져서 약간 침체 분위기가 나면은 빅텍들이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빅텍들이 쫙 올라가주면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위주로 쭉 올라가주면서 자, 그래서 갑자기 지금 역순환 됐던 게 다시 순환매가 되고 다시 역순환매가 되고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 내피셜이긴 한데, 그래서
그래서 골고루 들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 중요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오히려 떨어지니까 그때까지는 또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실적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 일단 가치주들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나오면 또 올리겠죠. 네, 그다음에 쇼피파이 쇼핑 소매 판매도 나오고, 자, 이런 것도 보면서 경기 상황을 계속 봐줘야 됩니다. 자, 중소형주들 뭐 유너티, 시스코 큰 거죠. 네, 코인베이스 뭐 이런 거 실적 발표 있고요. 리비안도 있고,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크록스도 있고, 중소형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자, 러셀 2000한테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화이팅.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2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 얘기는 참고만 하세요. 저희는 예측하는 그런 마을은 아니고요. 적정주가만 봅니다. 자, 산책하시면서 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께 사랑 평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받고요. 2시간 넘었네요.